이번 시간에는 이강영 교수님께서 쓰신 불멸의 원자를 읽어볼 텐데요. 그 중에서 엔리코 페르미를 다룬 쉬운 듯 우아하게란 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르네상스 절정기에 이탈리아 우르비노 공작, 귀도발도 다 몬테펠트로의 외교관이었던 발다사레 카스틸리온의 백작은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시절을 보낸 곳이면서 당대의 이탈리아에서 가장 세련된 곳이던 우르비노 궁정을 그리워하며 궁정인의 책을 썼다. 이 책에서 묘사한 이상적인 르네상스 인본주의자의 모습은 이후 오랫동안 서양의 세련된 신사의 이상형이 되었다. 카스틸리온에는 궁정인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은 우아함이며 우아함이란 모든 일에서 스프레차투라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스프레차투라라는 말을 카스틸리온에는 의도적인 행동이란 티가 나지 않게 해서 말과 행위 모두를 전혀 수고하지 않고 하는 것처럼 미처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즉 어려운 일을 전혀 힘을 안 들이는 것처럼 쉽게 하면서도 세심하고 뛰어나게 해낸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스프레차투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아마도 큰 소리 치는 것, 대놓고 잘난 척하는 것이겠다. 물리학자 중에서 스프레차투라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은 역시 이탈리아 사람인 엔리코 페르미일 것이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 한 사람인 페르미는 페르미 디렉 통계, 약한 상호작용의 방정식 등 심오한 이론적인 업적과 원자핵에 대한 중성자 산란 및 최초의 원자로 건설 등 중요한 실험적인 업적을 남겼다. 페르미는 1901년 로마에서 태어나서 피사의 고등사범학교와 피사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후 독일의 괴팅겐, 네덜란드의 레이던에서 공부했다. 이후 페르미는 피렌체 대학교를 거쳐 1926년 가을에 로마 대학교 물리학과의 교수로 부임했으며 그곳에서 중성자 산란을 연구한 업적으로 1938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부인의 유태인 혈통 때문에 무솔리니 치하에 이탈리아를 떠나 미국으로 망명한 페르미는 1942년 시카고 대학교에서 최초의 원자로를 만들었고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에서는 고문으로 활약했다. 페르미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현대 물리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은 페르미온, 원자번호 100번의 원소 페르뮴, 길이의 단위인 페르미, 반도체의 페르미 주닛 등 물리학 곳곳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쉽게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평생 자기 손으로 실험을 해본 일이 없었을 아인슈타인이나 실험적 지식이 부족해서 박사 학위 시험에서 떨어질 뻔했던 하이젠베르크와는 달리 페르미는 쇠를 깎아서 실험 장비를 직접 만드는 일부터 고도의 수학적인 계산까지 모두 손수 해냈다. 이런 페르미의 모습에서 우리는 망원경의 원리를 듣고 난 뒤 직접 렌즈를 깎아서 당대 최고의 망원경을 만들고 그것으로 천체를 관찰해서 지동설을 확립한 갈릴레오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이것은 이탈리아 장인 전통의 영향일지도 모른다. 페르미는 훌륭한 이론가이면서 최고의 실험가였고 영감이 가득한 선생이자 믿음직한 리더였다. 물리학 전반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젊은 시절부터 이미 진정한 대가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언제나 겸손하고 소탈해서 노벨상 수상자들부터 실험실의 기술자들까지 모두 그를 좋아했다. 이에 대해 미국 페르미 연구소의 소장을 지냈고 1988년 노벨상 수상자인 리언 레이더먼은 이론 물리학자들은 모두 격렬하고 때로는 불합리할 정도로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이지만 페르미만은 드문 예외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도 페르미의 탁월함은 어디서나 심지어 노벨상 수상자들 사이에서도 두드러진 것이었다. 노벨상 수상자의 사회학을 연구한 해리엇 주커먼은
노벨상 그 이상의 존재의 예로 페르미를 들면서 노벨상 수상자인 어떤 물리학자가 현역의 페르미를 관찰한 후 페르미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도 나는 조금도 내 자신을 낮추거나 처량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이거나 모두 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한 것을 인용했다.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면 모차르트의 부인 콘스탄체가 살리에르에게 남편의 일자리를 부탁하려고 모차르트가 직접 쓴 악보를 몇 장 들고 오는 장면이 있다. 살리에르가 악보를 나중에 찾아가라고 하자 콘스탄체는 이 악보는 다 원본이고 사본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살리에르는 경악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그럴 수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소. 악보는 초고인데도 고친 흔적이 하나도 없었소. 무슨 말인지 알겠소? 그는 이미 자기 머릿속에서 완성된 음악을 단지 써 내려갔을 뿐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저 받아 적듯이. 페르미의 첫 제자였으며 반양성자를 발견해서 1959년 노벨상을 수상한 에밀리오 세그레는 아마데우스의 이 장면을 연상케 하는 페르미의 모습을 기억했다. 1920년대에는 이탈리아어로 쓰여진 현대 물리학 교과서가 없었다. 페르미는 모든 일에 그러듯이 스스로 책을 쓰기로 하고 1927년 여름 방학 때 돌로미티의 산속으로 휴가를 가서 책을 완성했다. 아름다운 산 위의 풀밭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아무 참고 문헌도 없이 노트에 연필로 써 내려간 원고에는 지운 자국도 없고 틀렸다고 줄을 그어 놓은 것도 없었다고 한다. 머릿속에서 완성된 내용을 그저 써 내려간 것이다. 세그레는 이 에피소드를 회상하며 이탈리아의 연필에는 지우개가 달려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페르미의 노트는 그대로 출판사로 넘어가서 원자 물리학 입문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물리학자로서 페르미는 항상 실용적인 자세로 가능한 한 간결한 것을 좋아했고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인 것을 추구했다. 아마도 그의 진정한 능력은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가장 중요한 것을 파악하는 능력일 것이다. 페르미는 문제를 단순화하고 간단한 계산만으로 핵심적인 해답을 구해서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내곤 했다. 페르미의 이런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1945년 7월 16일 최초로 완성된 원자폭탄을 시험하는 트리니티 시험에서의 일화다. 페르미 본인은 그날 아침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7월 16일 아침, 나는 폭발에서 10마일가량 떨어진 트리니티의 베이스 캠프에 있었다. 폭발은 오전 5시 30분에 일어났다. 폭발에서 약 40초 후, 폭발로 인한 돌풍이 내게 이르렀다. 폭발의 세기를 측정해 보려고 종이 조각을 돌풍이 오기 전, 돌풍이 지나갈 때, 그리고 지나간 후에 각각 약 6피트 높이에서 떨어뜨려 보았다. 바람이 없었으므로 종이 조각이 날아간 거리를 측정해 보았더니 약 2.5m였다. 그로부터 돌풍을 일으킨 것은 TNT 약 10킬로톤에 해당한다고 추정했다. 실제 폭발의 위력이 TNT 19킬로톤이었으니까 실험이 간단한 데 비해 정확성은 놀라울 정도였다. 그 자리에는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들 상당수가 있었지만 페르미와 같은 착안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별 내부의 핵반응을 밝혀내서 노벨상을 받은 한스 베테는 1931년 연구원으로 로마에 와서 페르미의 능력에 감탄하고 이를 배워갔다. 페르미의 부인 라우라 여사는 베테에 관해서 이렇게 썼다. 그가 이전에 받은 교육은 문제에 부딪힐 때는 마치 그것이 커다란 스파게티 접시인 양 한꺼번에 달려들어 모든 자료를 복잡한 공식 속에 집어넣어 끈기 있게 풀어나가는 것이었다. 엔리코는 그에게 문제를 본질적인 기본 요소로 축소시키는 법과 먼저 부분적인 해결을 찾는 법, 그리고 어떻게 단순한 추론이 힘든 수학적 추론을 대신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베테 자신은 이렇게 말했다. 페르미의 방법에서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간결성이었다. 그는 문제에서 복잡한 수학과 불합리한 형식을 제거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개 30분 이내로 물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풀 수 있었다.
만약 당신이 페르미와 이 문제로 토론을 했다면 당신이 그를 떠날 때쯤 수학적 해법이 어떻게 진행될지 분명해질 것이다. 바로 스프레차투라다. 페르미가 즐겨 그렇게 했듯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적절한 가정을 통해 단순화시켜서 자세한 계산 없이 정량적인 값을 어림에 내는 것을 페르미 해답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페르미 해답을 구하도록 만들어진 문제를 페르미 문제라고 한다. 흔히 예로 드는 페르미 문제로 시카고에는 피아노 조율사가 몇 명이나 있는가 라는 것이 있다. 여기에 대한 페르미 해답의 한 예는 다음과 같다. 시카고에는 약 500만 명이 살고 한 가구에는 평균 2명이 산다고 가정하자. 대략 20집에 하나꼴로 조율을 하는 피아노가 있고 조율은 평균 1년에 한 번 한다면 시카고에서 1년에 피아노 조율은 총 500만 나누기 2 나누기 20 곱하기 1은 12만 5천 회가 필요하다. 피아노 조율사가 조율하는 데는 2시간이 걸리고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일, 1년에 50주를 일한다면 조율사 한 사람이 1년에 하는 조율 횟수는 50 곱하기 5 곱하기 8 나누기 2는 1000회이므로 12만 5천 회의 조율을 하기 위해서 조율사는 총 12만 5천 나누기 1000은 125명이 필요하다. 페르미 문제는 물리학이나 공학교육에서 널리 쓰이고 있으며 요즘은 학교나 직장의 면접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오늘날 능숙한 물리학자라면 누구나 문제를 처음 접할 때 본격적인 계산이나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는 페르미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물리학자는 모두 약간씩은 페르미의 제자라고 해도 좋겠다.